자, 이번 영상은 리포트를 어디서 읽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일단 제일 첫 번째로는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키움증권 홈페이지를 가져왔는데 여기 전체 메뉴 있죠, 왼쪽에 전체 메뉴를 누르고 투자 정보를 누르고 이 중간에 리서치 있죠, 리서치 밑에 기업 산업 분석 있죠, 여기를 누르게 되면 기업 분석, 산업 분석 뭐 이렇게 나오죠. 기업 분석을 누르면 이렇게 클래시스, HDC, 현대산업개발, J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포스코홀딩스 등등 이렇게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첨부 있죠, 첨부 클릭을 하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귀찮죠? 왜? 키움증권도 들어가야 돼, NH농협증권도 따로 들어가야 돼, KB증권도 들어가야 돼, SK증권도 들어가야 돼. 하나하나 사이트들이 다 들어가서 오늘 나온 리포트들을 전부 다 다운로드 받아야 되니까 너무 힘들죠. 그리고 증권사마다 전부 다 무료로 공개를 하는 게 아니고 유료로 공개를 하는 증권사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귀찮고 좀 별로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서 리포트를 읽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무료와 유료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무료 사이트는 네이버 증권입니다. 네이버에 그냥 네이버 증권이라고 치면 네이버 페이 증권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증권 홈, 국내 증시, 해외 증시 이렇게 있죠. 여기에 리서치를 누르게 되면 왼쪽에 시황 정보 또는 투자 정보, 종목 분석, 산업 분석, 리포트 뭐 이렇게 있죠. 여기서 보통 종목 분석 리포트를 누르게 되면 각 증권사마다 오늘 어떤 리포트를 냈는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삼성 SDI네요. 삼성 SDI가 제목이 ESS, 기대감이 반영되는 시기, 이런 식으로 한투증권에서 리포트를 냈다고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첨부가 있죠. 첨부를 또 클릭을 하게 되면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면서 리포트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종목 분석 밑에 산업 분석 리포트가 있죠. 이 산업 분석 리포트도 누르면 각 증권사마다 각 산업에 대해서 분석한 리포트들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종목 분석이랑 산업 분석 리포트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종목 분석은 말 그대로 어떤 특별한 종목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써놓은 그런 리포트를 말하고, 산업 분석은 특별히 어떤 종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산업 전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자세히 담은 그런 리포트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글로벌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이라는 제목이 있으면 이거는 산업 리포트예요. 전력기기 전체 섹터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겠죠. 반면에 종목 리포트는 대한전선, 그 종목 하나만 딱 집중 공략해서 대한전선 기업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쓰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종목 분석 리포트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페이지로 따지면 뭐 5페이지에서 한 10페이지 이 정도 되는데, 이 산업 리포트는 좀 길고 방대합니다. 그 산업 전체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짧은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로는 좀 길어요. 실제로 산업 리포트는 절반만 읽어도 하루가 다 가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네이버 증권에서 무료로 종목 분석 리포트랑 산업 리포트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자면 장점은 당연히 무료라는 게 장점입니다.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모든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여기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종목별로 또는 산업별로 증권사마다 잘하는 쪽이 있어요. 아니면 증권사 안에서 어떤 특별한 애널리스트는 어떤 업종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하는 그런 사람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산업을 내가 파다 보면 정말 좋은 리포트를 쓰는 애널리스트는 이름을 제가 기억을 해뒀다가 그분이 리포트를 내면 꼭 제가 읽어보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속해 있는 증권사가 이 네이버랑 제휴가 안 돼 있으면 여기 안 올라온다는 거죠. 못 읽는 거죠. 그냥 지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증권의 장점은 꽤 많은 리포트들이 무료로 올라오기 때문에 무료로 다 읽을 수가 있다 라는 게 장점인데, 단점은 모든 리포트가 다 올라오지는 않는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버틀러입니다. 여기 네이버에 이렇게 버틀러를 치게 되면 좀 내려야 돼요. 좀 내리다 보면 밑에 여기에 버틀러, 실적 재무제표, 기업 정보를 한눈에 하면서 있죠. 얘를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사이트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 버틀러의 특장점은 뭐냐면 리포트가 있으면 그 리포트를 우리 대중들이 아주 보기 쉽게 요약을 잘 해준다는 데 있어요. 제가 왼쪽 위에 여기에 기업명을 치는 데 있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를 쳐볼게요. 그러면 SK하이닉스를 치면 왼쪽에 피드,
내 메모, 공시, IR, 증권사 리포트 뭐 이렇게 있죠. 보통은 이제 피드 아니면 증권사 리포트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피드는 이제 이 SK하이닉스 관련돼서 모든 소식들을 그냥 한눈에 시간별로 다 볼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다 볼 수가 있어서 되게 편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SK하이닉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특별히 증권사 리포트가 뭐였느냐를 보고 싶으면 여기 증권사 리포트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10월 29일 날 오늘이죠. 오늘 최신 리포트가 뭐가 있었는지를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과거에서도 어떤 리포트가 있었는지를 이렇게 쭉쭉쭉 내리다 보면 다 나오게 됩니다. 이 버틀러의 장점은 아까 말했듯이 요약을 잘 해줘요. 여기 왼쪽에 요약이라는 거 있죠. 요약 밑에는 클릭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손가락으로 바뀌죠.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제목이 전석 매진 선언, 이렇게 리포트의 제목이죠. 제목이 올라오고 밑에는 이 리포트에 대해서 한눈에 쉽게 요약을 해줍니다. 이것만 읽어도 사실은 충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이 있으면 여기 네이버를 쳐볼까요? 네이버를 치면 네이버로 넘어갔죠. 지금 네이버에서 증권사 리포트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네이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의 모든 일들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요약 이렇게 눌러서 요약을 쉽게 해주니까 빨리빨리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PC에서 볼 때, 컴퓨터로 볼 때는 네이버에서 버틀러 쳐서 이렇게 홈페이지로 넘어오면 따로 아이디를 가입을 안 해도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PC 버전이고 버틀러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텔레그램을 운용을 하고 있어요. 텔레그램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10월 29일이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오늘 아침이었죠. 그러면 오늘 아침부터 이제 KB증권에서 나온 CJCGB 종목 리포트가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투자 의견이 어떻게 되는지, 사라는 건지 팔라는 건지, 아니 목표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쭉쭉쭉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요. HDC 현대산업개발을 KB증권에서 또 누가 냈고 요약을 이렇게 해주고, 밑에는 메리츠증권에서 JB금융지주 리포트를 냈다. 그리고 투자 의견은 바이다. 목표 주가는 이런 거다. 그리고 요약을 하자면 이런 내용이 있었다. 그다음 밑에는 LS 에코에너지. 이렇게 순서대로 실시간으로 아침 7시쯤부터 쭉쭉쭉 올라옵니다. 계속 올라와요. 이게 분량이 실시간으로 증권사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다 그대로 올려주기 때문에 분량이 장난이 아니죠. 하루에만 이제 수십 개씩 이렇게 다 올려주면서 마지막 장 마감 이후에는 오늘 어떤 리포트들이 있었는지 제목만 이렇게 간략하게 쫙 정리를 해주면서 5시쯤에는 마무리를 이렇게 해줍니다. 굉장히 좋죠. 무료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도 오늘 어떤 리포트들이 이렇게 있었는지 다 정리도 해주고 요약도 해주고, 거기다가 5시에는 제목만 딱 깔끔하게 볼 수 있도록 따로 정리를 해주고, 너무너무 좋은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까시면 버틀러라고 치면 이렇게 나오니까 버틀러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서 여기 들어오셔서 이렇게 오늘 어떤 리포트가 있었는지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버틀러의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이 리포트 자체를 읽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돈을 내도 안 돼요. 이 버틀러는 유료 멤버십을 따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유료 멤버십이랑 무료랑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어서 무료로만 해도 충분한데 유료로 하더라도 이 리포트 자체를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리포트를 요약해준 것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좀 단점이다. 왜 이게 단점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또는 이 리포트의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리포트 자체를 그냥 읽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 리포트 안에는 여러 가지 그래프도 있을 거고 내가 알기 어려운 그런 정보들도 있을 건데 이 요약만으로는 성에 안 찰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 리포트를 직접 읽어야 되는데 버틀러는 리포트 자체를 제공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단점이었다. 그러면 리포트 자체를 내가 싹 다 보기 편하게 모아서 다운로드까지 받아서 읽을 수 있는 곳이 없느냐? 당연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보이시는 와이즈 리포트라는 곳이에요. 네이버에 이렇게 와이즈 리포트라고 치면 제일 첫 번째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사이트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들어오자마자 어떤 거를 클릭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아무거나 클릭을 해도 로그인을 하라고 떠요. 그러니까 구경조차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 유료기 때문이죠. 편하면 편할수록 돈을 요구하는 게 이 세상 만사의 이치죠. 그래서 이 YG 리포트는 모든 리포트들을 다 모아주고 다운로드까지 다 가능하게 해주지만 유료입니다. 유료. 그래서 어쨌든 가입을 하게 되면 여기 제일 왼쪽에 전체가 있죠. 전체를 누르게 되면 이 페이지가 뜹니다. 이 페이지가 뜨는데 여기에 중간에 보면 전체, 기업, 산업, 정기 이렇게 있죠. 그래서 보통은 기업 아니면 산업 이렇게 두 개를 많이 봅니다. 기업은 말 그대로 기업 분석 리포트를 말하고 산업은 산업 리포트를 말하겠죠. 그래서 기업에서
제일 최근에 올라와 있는 삼성전기를 한번 볼까요? 하나증권에서 김민경 애널리스트가 쓴 삼성전기 리포트를 클릭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간략하게,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주는데, 사실 이거는 버틀러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요약해주는 건 버틀러가 훨씬 잘하고, 얘는 이제 밑에 리포트 보기가 있어요. 이거를 누르게 되면 따로 내가 다운로드까지 안 가고 이렇게 인터넷에서 바로 읽을 수 있도록 연결이 됩니다. 되게 편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읽을 수가 있고, 산업 리포트도 한번 볼까요? 산업 리포트에서 오늘 관세 협상 관련해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자동차 관련해서 산업 리포트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김준성, 김아현, 김현 애널리스트가 쓴 자동차 산업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리포트 보기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산업 리포트로 넘어갑니다. 산업 리포트다 보니까 글이 좀 많고 좀 읽을 게 있죠. 이렇게 산업 리포트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기업을 누르게 되면 오늘 기업에 관련된 리포트들이 뭐가 나왔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들을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해주고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산업 리포트를 누르면 모든 증권사에서 나온 산업 리포트를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전기, 경제, 채권 이런 것들은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하나 눌러서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뭐 기업이나 산업 요 두 개만 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YG 리포트의 장단점을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장점은 모든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실시간으로 다 올라온다. 실제로 종목이나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빠삭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거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다 읽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증권사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다운로드 받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게 YG 리포트다. 단점은 뭐예요? 단점은 유료라는 거죠. 월 11만 원을 받습니다. 좀 상당히 비싸죠. 이건 어떤 분들에게는 상당히 비싼 금액으로 보여져요. 저도 11만 원씩 매달 결제할 때 좀 비싸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유료라는 게 단점이다. 그러면 주주총회 리서치 팀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버틀러를 많이 이용합니다. 버틀러는 어차피 무료기 때문에 이 버틀러를 통해서 오늘 리포트들이 뭐가 올라왔었는지 쭉 제목들이나 요약들을 한번 훑어보는 거죠. 그 중에서는 이런 주도주, 시장 주도주에 대한 종목이라든지 또는 제목을 읽었을 때 좀 끌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요약을 좀 더 꼼꼼하게 읽어보는 거죠. 근데 요약까지 읽었는데 느낌이 너무 좋아, 얘는 좀 파볼만 하겠는데 싶은 애들은 이제 따로 모아서 직접 리포트를 이제 들어가서 읽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YG 리포트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리포트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신영증권 정유경 애널리스트가 썼네요. 그래서 내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원래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풀가동의 효과란 이런 것이다. 딱 읽자마자 느낌이 좋죠. 뭔가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읽어봤더니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역대 최고 실적이 나왔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더 올리겠다. 이렇게 되게 좋은 리포트가 나왔죠. 그럼 내가 이 리포트 요약을 읽었더니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버틀러는 이 리포트 자체를 제공하진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내가 YG 리포트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여기에 작성자에 아까 정유경 리포트였죠. 신영증권에 이렇게 치면 검색을 하면 10월 29일자로 삼성바이오로직스 풀가동의 효과란 이런 것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고 리포트 보기를 눌러서 직접 이렇게 세세하게 읽는 그런 작업을 저희 팀에서는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리서치 팀이 어떻게 하는지를 다시 정리를 깔끔하게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버틀러를 통해서 간단하게 제목이나 요약을 각자가 훑어봅니다. 그러면 각자 멤버들이 맡은 섹터에서 그날 특별히 끌리는 리포트가 생기겠죠. 그러면 세 번째, 그 리포트를 YG 리포트에서 찾아서 다시 세세하게 읽는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읽었더니 종목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 산업 전체가 긍정적인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라는 그런 것들을 했다면 여기 산업 리포트에 들어가서 바이오 산업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또 세세하게 읽어가면서 감을 잡아 나가는 거죠. 그런 작업을 우리 팀에서는 매일매일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독자님들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이 버틀러라는 텔레그램에 들어가셔서 오늘 나온 리포트들의 제목이나 요약을 읽는 게 아마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월 11만 원을 내고 리포트를 직접 다운받는 거는 좀
비추천하는 편이에요. 차라리 버틀러에서 좀 끌리는 리포트를 찾으면 그냥 증권사 홈페이지나 아니면 네이버 증권에서 검색을 해서 다운로드 받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저희 팀이야 뭐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증권사 하나하나 들어가서 다운받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딱 유의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생기면 바로 다운을 받아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내고 YG 리포트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구독자님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긴 합니다. 그래서 대충 이 정도면 리포트를 어디서 찾나요? 라는 거는 아마 해결이 다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리포트 자체를 어디서 찾는지는 사실 돈을 버는 거랑은 큰 상관관계는 없어요. 돈만 내면 누구나가 모든 증권사의 리포트를 읽을 수 있는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어떤 특별한 나만의 장점이 전혀 안 생긴다는 거죠. 이걸 직접 읽어서 통찰력을 갖추게 되면 그게 진짜 나만의 특장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읽는 게 아니라 단순히 리포트는 여기에 가면 있더라, 여기에 가면 모든 리포트들을 다 읽을 수가 있더라, 이런 거 가지고는 돈을 버는 거랑은 사실은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리포트를 내가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너무 들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돈 버는 거랑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만약에 이 리포트 관련된 영상을 제가 하나 더 찍게 된다면 리포트와 주가의 관계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리포트를 어디서 읽을 수 있나요?에 대한 부분이라서 리포트를 어떻게 읽느냐, 리포트와 주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하지 않고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